자, 그러면 조금 좀 실용적인 예제를 하나 더 몇 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시를. 여기 보시면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substitute를 이용해 가지고 이 키워드와 타이틀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나의 프롬프트를 만들었고요. 밑에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뭐 그림, 사랑, 전화, 저녁 식사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뭐 어머니를 주제로 시를 작성해 주세요. 이런 프롬프트가 있을 때 이런 이런 키워드만 이제 변경을 하면은 그죠? 시라는 시를 여러 편 우리가 동시에 작성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substitute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프롬프트를 만드는 예제고, 요게 요거는 앰퍼센트를 이용해서 프롬프트를 만드는 예제입니다.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요 계산식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걸 꼭 분석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이 substitute를 이용해서 프롬프트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롬프트를 영어로 우리가 번역을 한 다음에 이 영어로 번역된 프롬프트를 클로드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영어로 된 시가 날 답변 올 것이고, 영어로 된 것을 이제 한글로 이렇게 변환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substitute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생성됐죠, 그죠? 그리움, 이게 사랑, 전화, 저녁 식사 단어를 포함하여 엄마를 주제로 뭐 시를 작성해 주세요. 을들이 조금 어색하긴 한데 아무튼 뭐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출석을 제거해 주면 똑같은, 그죠? 예, 지금 프롬프트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구글 트랜슬레이트로 한글을 영어로 다시 변환을 해주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자 클로드에 보내게 되면 이제 영어로 된 시가 나오고요.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된 시를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를 쭉 작성을 하고, 뭐 이렇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 이것도 영어로 이렇게 만들고, 자 이렇게 시도 여러 편을 동시에 생성을 해내고, 예, 네,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죠? 나오고 이것도 쭉 내리면 이제 한글로 이렇게 변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디폴트 오류가 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면 바로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시 읽죠. 자, 읽으면서 로드를 하게 될 겁니다. 시 결과가 나오고, 이것이 이제 그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롬프트를 이렇게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프롬프트, 입출력 관계를 파악하고 새로운 입력값에 대해 출력값을 추론하는 전문가이다, 이렇게 역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클로드에게 이렇게 역할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역할을 준 다음에 예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집니다. 입력값과 함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결과값만 답변해달라, 이렇게 앞뒤에 뭐 설명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들고, 이 컨츄리라는
값을 우리가 치환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substitute 함수를 이용해서 치환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요 프롬프트죠. for 이 프롬프트에서 컨츄리라는 이 값을 C9 이 값으로 그죠? 어, 이렇게 변경해 달라라고 하면 요게 차이나라는 값이 여기 차이나 여기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요 프롬프트를 이렇게 실행하면은 어, 되겠죠. 이렇게 그죠? 베이징 나왔죠. 그죠? 음. 그래서 국가 이름 국가에 대한 수도를 이 프롬프트에서 이걸 추론해 가지고 그죠? 갖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롬프트를 이렇게 별도로 만들 수도 있지만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실행할 수도 있지만 요 보시면 이 프롬프트를 함수 안에다가 중첩 함수를 써가지고 요 프롬프트를 써가지고 여기서 바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클로드 함수 안에다가 그 substitute 함수를 중첩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실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굳이 그래서 이렇게 쭉 실행하면 음, 됐죠? 예. 자, 마찬가지로 요 디폴트 된 것도 이렇게 다시 실행하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됐나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두고 서브스티튜트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 생성하고 실행하면은 된다라는 거고요. 또 이번 두 번째 예제는 패턴 인식에 대한 겁니다. 이게 입력값과 출력값 보시면 여기 역할을 주고 자 예제를 보여주고 자 요런 예제들 여러분들 많죠, 그죠? 여러분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입력값 여기에 어떤 새로운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요 출력값은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요렇게 그죠? 9개의 문자를 이렇게 패턴이 없이 이렇게 보내고 이 결과를 세 자리씩 끊어주는 결과를 이제 만들어주는 예제인데 자 이렇게 프롬프트가 나오죠, 그죠? 예, 그리고 이거를 실행을 하고요. 이렇게 실행하면은 A, B, C, D, E, F, G, H, I를 세 자리씩 끊어서 보여주게 될 겁니다. 이렇게 패턴을 알아서 요 데이터 값을 기초로 그래서 이걸 퓨샷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클로드 함수에 넣어가지고 바로 실행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세 자리씩 끊어서 그죠? 여기 보시면 요거는 세 자리씩 잘 끊어져 있는 걸 그대로 해왔고 여기는 좀 불규칙적인 건데 패턴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 이 프롬프트를 잘 이해해서 추론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됐죠? 예, 됐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론이거든요. 추론인데 이거를 이렇게 따로따로 해도 됐지만 이렇게 패턴을 이렇게 두 개로 나가지고 입력값 패턴과 입력값을 이렇게 동적으로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넣어서 우리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 변수가 값이 두 개의 값을 치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패턴을 이거를 넣을 수도 있고 그죠? 절대값 참조해서 우리가 이거를 넣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럼 각 패턴에 따라서 인풋 값을 다양하게 주면 되고 자, 이게 여기에 들어갔을 때는 9자리 뭐 이 값을 입력해 주면 되는 거고 그죠? 만약에 이게 패턴 2가 여기에 들어갔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이 패턴 2에 맞는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만약에 입력값이 이렇게 9개의 문자가 나왔을 때는 여기에 패턴 1을 substitute 하면 되고요. 예제를 놓고 입력값을 넣으면 되고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하나의 프롬프트를 가지고 그죠? 여러 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반화 시켜 둔 겁니다. 패턴을 추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죠? 서브스티튜트를 굳이 이렇게 보여주지 말고 안에다가 테스트 한 다음에 바로 그냥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패턴 1이죠. 그죠? 패턴 1을 적용해서 우리가 실행을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자, 여기 왼쪽 값은 이 값은 뭐예요? 패턴 2에서 가져오면 되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요걸 이용해서 substitute 프롬프트를 만들고 이거를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제가 설명을 조금 빨리 하고 있는데 이걸 확인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되고요. 네, 됐죠? 그래서 요 우리가 프롬프트를 잘 이해를 하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걸 찾아내야 되고요. 그래서 기초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따라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게 됩니다. 자, 이 예제는 뭔가 하면, 자, 여기에 텍스트 안에서, 자, tekst 안에서 이 이메일만 추출해내는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고 그거를 실행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그죠? 이메일을 추출해 달라 하고 그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메일만 가져오게 됩니다. 그죠? 예, 가져오게 되고 이것도 프롬프트를 안에다가 그냥 포함시켜서 그죠? 이렇게 실행한 다음에 또 클릭이나 이렇게 쭉 끌어내면 이제 이메일만 추출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예, 신기하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인데요. 제가 뭐 샘플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장에서 여기 보시면 이 문장에서 보시면 뭐 이름, 그죠? 전화번호, 그다음에 뭐 이메일,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근데 순서가 다 달라요. 이메일, 전화번호, 이름. 그죠?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뭐 이메일이 이렇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름, 전화번호,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를 차례대로 추출해 달라라는 것이 이제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이게 되게 데이터 처리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예제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substitute를 통해 가지고 그죠? 이렇게 명령어를 우리가 프롬프트를 내리고 그다음에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substitute를 가지고 우리가 타겟 문장을 넣고 이거를 이렇게 실행하면 자, 자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가 이렇게 차례대로 추출이 되고 그죠? 마찬가지로 클로우드 함수에다가 substitute 함수를 중첩시켜 가지고 결과를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네, 오죠. 그죠?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그다음에 디폴트 하면 좀 문제가 있는 셀의 경우는 다시 한번 실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지금 제가 만드는 예제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이용해서 다양한 예제를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예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은 이제 부요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설문조사를 받으면 이렇게 이제 답변이 오는데 이것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판별해내는 우리가 프롬프트를 만들고 그걸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뭐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이 프롬프트 안에 판별을 할 대상, 판별 대상 문장을 넣고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substitute 하고 하면 이렇게 재미있어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실행하게 되면 자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됐나요? 마찬가지로 substitute 함수를 클로우드 함수에 아예
중첩을 시켜가지고 굳이 이렇게 프롬프트를 따로 끄집어내지 않고 바로 실행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실행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긍정, 긍정, 긍정. 바로 답변이 나오죠. 그죠? 예, 봅시다. 자, 또 디폴트 된 거는 좀 이게 좀 아직까지는 베타 버전이라 그렇게 뭐 안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면 디폴트 된 셀을 다시 실행하게 됩니다. 다시 실행하고 로드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좀 전에 디폴트 된 거는 다 나왔죠, 그죠? 근데 요 셀은 또 이렇게 포맷이 좀 다르긴 한데 이건 나중에 프롬프트를 조금 변경하면 되고요. 또 보면은 예, 어떻게 될까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로드하고 있고 이제 그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아마 결과가 다 잘 나올 겁니다. 여러분도 실습하다 보면 크게 어려움 없이 잘 될 것입니다. 자, 어떤가요? 좀 유용한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프롬프트 알고 엑셀 기술만 좀 적응이 되면 엑셀만 좀 적응이 되면 얼마든지 그죠? 유용한 도구로서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제가 만든 예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또는 교과목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 시간에는 그러한 아예 브레인스토밍, 발표, 토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죠? 네, 몇 번 좀 실행을 하니까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